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수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네요. 또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화가 많이 나죠. 이 화를 참아야 합니까? 참지 말아야 합니까? 그 화를 참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화가 날 때는 말이 세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참았다가 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화가 나도 3번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3번 참고 나니까 이 보자 하니까 하면서 더 크게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참지 말고 한 번에 화를 내야 하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쁠 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기분이 안 좋네. 이렇게 곧바로 말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윽박 지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가볍게 내 기분이 이렇다 대놓고 말하라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때는 억지로 참으면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참았던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더욱 거친 말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에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런 식으로 상대한테 내 마음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이라는 건 억지로 참기보다는 차분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된다는 그런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알겠죠? 참고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다양한 소식들을 볼게요. 요즘 어제 국장이 아주 개박살 나가지고 상당히 좀 충격이었는데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오르더라고요. 다행스럽게. 7일 국내 유가 시장에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한 112조 원 날아갔습니다. 112조. 코스피 상장 종목 중에 92%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세계 무역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당분간은 금융시장의 충격이 이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국내 증시는 출발부터 파란불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전거래보다 106.17포인트 내려서 2359.25로 출발해가지고 단숨에 2400선 내줬고 9시부터 쭉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선물이. 그러다 보니까 5분간 그 매매를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 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 코스피는 결국 전거래보다 137.22포인트 내려서 2328.20에 장을 마쳤고 23년 11월 1일 이후로 가장 낮은 종가네요. 낙폭과 하락률은 지난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1907조 5920억인데 코스피 시총이 2000조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1월 3일 이후로 약 3개월 만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28일부터 7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8조 5870억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은 68개, 하락 종목은 866개. 특히 코스피 우량 100개 종목을 모은 코스피 100 지수 중에 이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은 대표적인 내수주죠. 한국전력 2% 정도 올랐네요. 2%. 한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후로 주가가 급등했던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등등해서 전력주, 반도체주, HD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조선 방산주 등이 폭락을 했고 반도체 관세 예고에 하이닉스가 9.5% 급락을 해가지고 17만 닉스 무너졌고 삼성은 5.17% 떨어져서 53,200원까지 밀렸습니다. 향후 국내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출렁일 가능성이 크죠. 일단 8% 가까이 떨어진 일본이나 약 10% 폭락한 대만과 달리 한국의 경우 조기 대선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 관세 부과에 취약한 경제 구조상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재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 대미 관세 협상 및 이 고강도 경기 부양책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 초중반에서 변동성 장세를 유지할 것 같네요. 이 보복 관세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나설지 등도 변수인데 관세 부과국들의 추가 대응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가능합니다.
국내 증시는 가치로 볼 때 저점 부근이지만 관세 충격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중장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한국 기업 실적에 시차를 두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하단을 기존 전망 대비 한 100포인트 낮은 2250까지 잡고 있더라는 거죠. 야, 충격적이네요. 보니까 2250까지 잡아야 한다. 제가 볼 때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조심하자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모두 5% 넘게 급락한 것은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 현실에 따른 우려죠. 외국인들이 납득해서 자금 회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의 강경한 상호관세 부과 입장에 따라서 중국의 맞불 보복관세 조치로 무역전쟁 불안감이 최고조로 치닫다 보니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폭을 더 키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까지 예고된 상황인데 21년 코로나 팬데믹과 지난해 엔켈 리트레이드 이 청산발 공포를 넘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불안감이 확산됩니다. 자칫 금융시장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커지죠.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라고 하죠. 이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단기 변수로 꼽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많이 빠져가지고 하여튼 충격스러웠다. 이 전문가들이 국내 증시 급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분석한 배경도 좀 있어요. 이와 맞닿는데 일단은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는 그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VIX가 이 45.3일까지 올라간 거죠.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 1989년 이후 도달한 적이 없는 수치인데 이 극단적인 공포가 본격화돼서 낙폭을 키워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모든 변수 영향을 압도하고 있더라. 당장 미국의 S&P 500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막 5%씩 10%씩 빠지면은 돌아버리는 거죠. 그럼 비관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트럼프의 그 핀셋 반도체 관세 정책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애초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연준은 당장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관망 모드를 유지해왔고 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다 보니 연준이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것 봅니다. 로이터에 보면 골드만삭스는 1년 내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을 했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패닉셀 공포를 낮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락한 배경은 관세 부과보다는 이로 인해서 경기 충격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급락했던 미국 증시가 반등했던 만큼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때문에 아주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하여튼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좀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온통 두렵고 공포고 안 좋을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너무 발 담그지 마시고 살짝 뒤로 빠져서 관망 모드로 한번 지켜보는 걸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무작정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잠잠해지면은 그때 한번 다시 접근할까 말까 고민해 보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